겉으로는 오픈 에이전트 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이전트 통제 계층을 엔비디아가 자기 스택 안에 묶고 있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공학 에러입니다. 오늘은 방금 막 끝난 엔비디아 GTC 2026 이거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었죠. 제가 지금 해외 여행 중이라 녹음이 불가한 상태인데요. GTC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나서 이건 빨리 공유 드려야겠다 싶어서 직접 녹음을 하지 못하고 AI 에러가 대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GTC의 루빈 플랫폼에 등장한 CPX, LPX는 물론 삼성전자 메모리 쌍총사의 의미, 오픈클라우에 이은 엔비디아의 네모클라우, 자율주행까지 GTC 2026의 진짜 의미가 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GTC 2026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단순히 새로운 GPU 나왔네 하고 넘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GPU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 인프라 회사, 에이전트 런타임과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 추론 컴퓨팅 플랫폼 회사, 물리 AI와 로보틱스 플랫폼 회사, 산업 인프라 표준 설계 회사, 이렇게 스스로를 재정의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GTC 2026 공식 소개와 뉴스룸을 보면은 올해 핵심 축을 AI 팩토리, 에이전트, AI 추론, 물리 AI 네 가지로 묶고 있습니다. 예전 엔비디아가 좋은 GPU 만들어요 였다면은 이제는 AI가 실제로 돌아가는 공장 전체를 우리가 설계합니다로 바뀐 겁니다. DSX 레퍼런스 디자인, 옴니버스 DSX 블루프린트, 다이나모 1.0, 베라루빈 플랫폼 발표가 전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핵심 키워드는 훈련이 아니라 추론, 모델이 아니라 운영이었습니다. AI 산업의 중심이 거대한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수많은 사용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대규모 추론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에이전트 AI는 기존 챗봇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 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툴을 호출하고 파일을 읽고 코드를 실행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 토큰 사용량은 폭발하고 메모리, CPU, 네트워크, 저장장치 부하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GTC는 우리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그 똑똑한 AI를 얼마나 싸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행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이나모 1.0이 AI 팩토리를 위한 추론 운영 체제로 상용 진입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게다가 이번 행사는 제품 발표이면서 동시에 시장 규모를 확 키우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AI 칩 시장 기회를 2027년까지 최소 1조 달러로 제시했다라는 점도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AI 인프라 수요를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로드맵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죠. 이번 키노트에서는 루빈 이후의 파인만 로드맵까지 언급됐습니다. 아직 루빈처럼 상세 스펙이 공개된 단계는 아니지만 차세대 방향성과 계보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크게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쿠다X. 이제 쿠다X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분석, 과학 계산은 물론 그래픽, 시뮬레이션, 로보틱스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가속,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됐습니다. 즉, 단순 개발 툴을 넘어서 산업 소프트웨어 전반의 뼈대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한 거죠. 두 번째, 시스템. 이제 GPU 하나만 파는 게 아닙니다. CPU, 네트워크, 메모리, 냉각, 렉 설계, 운영 안정성까지 포함한 완성형 시스템 단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베라루빈 NVL72 발표만 봐도 아예 렉 단위 구조로 이야기하죠. 세 번째, AI 팩토리. AI를 연구용 컴퓨터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지능 토큰을 대량 생산하는 새로운 시대의 공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VM 중심이 아니라 AI 추론, 에이전트 실행, 합성 데이터 생성, 로봇 훈련, 물리 시뮬레이션을 전용으로 돌리는 공장형 인프라로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GPU 칩 하나의 성능표보다 렉 전체 전력 효율, 네트워크 병목, 메모리 구조, 냉각 효율, 설치 난이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베라루빈 NVL72가 케이블 없는 구조와 빠른 배포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죠. 쉽게 비유하면 예전 엔비디아가 좋은 엔진 만드는 자동차 회사였다면 이번 GTC의 엔비디아는 도로, 주유소, 정비망, 내비게이션, 교통 관제 시스템까지 세트로 파는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번 행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AI 진화 단계의 재정의입니다. 1. 인식하는 AI, 2. 생성하는 AI, 3. 추론하는 AI, 4.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단순 챗봇은 말만 잘하면 되지만 에이전트는 파일에 접근하고 앱을 실행하고 코드를 고치고 여러 단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델 성능만큼 권한 관리, 샌드박스 보안, 장기 실행 환경, 시스템 연동 같은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다이나모 1.0이 단순 컨셉이 아니라 실전형 대규모 추론 운영 체제로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클로와 네모클로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클로 스택 위에 자사 모델인 네모트론, 새로운 오픈셀 런타임, 보안 기능까지 얹어 에이전트 환경을 한 번에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오픈 에이전트 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이전트 통제 계층을 엔비디아가 자기 스택 안에 묶고 있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120p 파라미터급 네모트론 3 슈퍼, 코스모스, 알파마요, 아이작, 바이오네모 같은 공개 모델 패밀리를 보면 칩을 파는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 산업군별 AI 모델 계열까지 다 묶는 풀스택 전략이 얼마나 강한지 보입니다. AI 서버면 GPU만 좋으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CPU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에이전트는 툴을 호출하고 요청을 스케줄링하고 네트워크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건 여전히 CPU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베라 CPU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CPU를 대놓고 에이전트 AI를 위해 만들었다고 했죠. 88개의 올림푸스 코어, 컴파일러와 런타임 제어에 최적화된 높은 성능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 구조입니다. 베라 CPU는 LPDDR5X와 소캠 기반 구조를 씁니다. 전력 많이 먹는 서버용 DDR에서 벗어나 저전력 고대 역폭 메모리가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루빈 플랫폼에서도 베라 CPU는 곁다리 부품이 아닙니다. GPU,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함께 AI 팩토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즉 에이전트 시대를 바치는 두뇌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칩 하나 빠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칩이 묶여 돌아가니까 이 칩들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곧 가성비의 핵심입니다. 루빈 플랫폼이 GPU 수를 줄이고 추론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말하는 배경에도 이 강력한 네트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렉 내부를 하나의 GPU처럼 묶는 NVLink 6, 렉과 시스템 전체를 잇는 스펙트럼 X와 퀀텀 X800, 그리고 CPO, 전력과 발열을 줄이면서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스위치 옆에 광통신을 붙이는 CPO 같은 기술이 필수입니다. HBM4가 빨라도 데이터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 끝이니까요. 결국 인프라 경쟁력의 기준이 칩 성능 자체를 넘어 네트워크, 전력, 냉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꽤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죠. 그동안 GPU 중심을 외치던 엔비디아가 그룹3 LPX 추론 가속기 렉을 루빈 플랫폼 구성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GPU처럼 만능이 아니라 초저지연, 대규모 컨텍스트, 예측 가능한 토큰 생성에 최적화된 가속기입니다. 그룹3 LPX는 HBM 대신 128GB SRAM을 씁니다. 즉 에이전트 시대의 초저지연 추론 시장에서는 GPU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CPU, GPU, LPU, 네트워크를 목적별로 섞어 쓰는 이종 아키텍처 시대가 공식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병목은 이제 계산 속도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전력이 핵심 병목이 됐습니다. 이번 GTC는 사실상 AI 시대의 메모리 계층 재편 선언이었습니다. HBM4 가장 빠르고 비싼 핵심 메모리, GDDR7 가성비 좋은 대용량 메모리, LPDDR5X 소캠, 저전력 시스템 메모리, SRAM, 초저지연, 특화 메모리, 이렇게 역할을 분리해 쓰는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GPU에는 초고속 288GB HBM4, CPU에는 1.5TB LPDDR5X 소캠, 초거대 컨텍스트 추론용이라 HBM이 아니라 128GB GDDR7 사용, HBM이 아니라 128GB SRAM 중심의 초저지연 구조, HBM4 플러스 GDDR7 플러스 LPDDR5X 소캠 플러스 SRAM 이렇게 계층화된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LPDDR 다들 아시죠? 전기 덜 먹어서 좋지만 서버에서는 교체가 어려워 잘 못 썼습니다. 소캠은 이걸 서버에서도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모듈화한 구조입니다. 베라 루빈 플랫폼이 이 소캠 LPDDR5X를 채택했다는 건 데이터 센터의 발열과 전력 문제를 저전력 메모리로 풀겠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AI는 이제 화면 속 챗봇만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로 나오는 물리 AI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턴, 옴니버스, 코스모스, 그루트가 총출동했죠. 로봇은 현실에서 한 번 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하기 전 엄청난 양의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로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찍어내는 공정이 바로 오픈 물리 AI 데이터 팩토리, 블루프린트입니다. 컴퓨터 안에서 일하는 에이전트와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같은 연장선의 플랫폼으로 묶어버린 게 이번 GTC의 큰 그림입니다.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에게도 이번 GTC는 상당히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초 HBM4 양산과 고객사 출하 소식을 언급했고 현장에서는 HBM4 이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HBM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밀렸던 삼성 입장에선 이번 GTC가 일종의 복귀 무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HBM4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단순 메모리 공급 업체가 아니라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과 제조 AI 흐름까지 엮는 방향으로 판을 키우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들 HBM만 보지만 루빈C PX에 들어간 GDDR7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문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아껴야 하는 추론 환경에서는 비싼 HBM보다 가성비 좋고 용량이 넉넉한 GDDR7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HBM만이 아니라 GDDR까지 포함한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진다라는 뜻이고, 이건 삼성 입장에서도 꽤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캠을 엔비디아가 채택한 건 공식 팩트입니다. 다만 삼성이 독점 공급하느냐는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유력 후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LPDDR, GDDR, HBM을 모두 다루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다층화 시대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무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 자율주행, 티모바일 통신망 연동, 글로벌 로보틱스, 우주 컴퓨팅까지 촉수가 데이터 센터 바깥의 실제 산업과 에지 환경 전반으로 뻗고 있다는 점도 이번 GTC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를 기점으로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 AI 산업 운영체제 회사로 올라서려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지멘스 다소 같은 글로벌 산업 툴이 엔비디아 생태계 밑으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무서운 변화고요. 결국 칩, 메모리, 네트워크, 에이전트, 로봇 시뮬레이션이 모두 엔비디아가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정렬되어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다소 길었지만 이번 GTC 2026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될공학 에러였습니다.